화려한 강남의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최첨단 건물, 백영그룹 본사. 최고층 사무실에서 백민호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5세의 그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쌓아온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오늘 미국 투자자들이 온다. 절대 실수는 없어야 해. 그가 비서에게 냉정하게 지시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믿었다. 이 회사를 바닥에서부터 일으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은 그의 지혜와 냉철함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백민호는 15년 동안 그의 집에서 근무해온 가정부 김정희를 발견했다. 62세의 그녀는 조용히 복도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행동과 차분한 표정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백민호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스쳤다. 그는 오늘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성공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김정희가 그 계획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 씨, 그가 냉담한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투자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해서 차를 서빙해 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접하지 못할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요. 김정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백민호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은근히 만족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김정희의 눈 속에 깊이 숨겨진 지혜와 존엄성을 볼 수 없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 투자자들은 백민호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다. 백민호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이 오갈 때마다 그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급히 회의실에 들어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회의는 그의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통역사 없이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그때 김정희가 조용히 차를 서빙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차를 나누어 주었다. 미국 투자자 중 한 명이 복잡한 질문을 던졌을 때 백민호는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 김정희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회장님? 백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는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무슨 도움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김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투자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신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특히 백민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가정부가 영어를? 그것도 이렇게 유창하게?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는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김정희는 전문 통역사처럼 능숙하게 통역을 맡았고 때로는 백민호가 어려워하는 기술적인 용어들도 정확하게 설명했다. 백민호는 혼란스러웠다. 15년 동안 그는 김정희를 단지 가정부로만 보았다. 그녀의 이러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주요 투자자인 로버트 윌슨이 백민호가 아닌 김정희에게 명함을 건넸다. 미시스 킴, 당신의 영어 실력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신의 능력은 여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김정희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다. 김정희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윌슨 씨.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 위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떠난 후 백민호는 김정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15년 동안 당신을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소. 왜 말하지 않았지? 김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없으셨고 제 일은 가정부였으니까요. 영어 실력은 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백민호는 그녀의 대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영어를 배웠소? 김정희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제가 젊었을 때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고 그때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된 거죠. 백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교수, 그가 하인처럼 대했던 이 여자가 왜 다시 교편을 잡지 않았소? 김정희는 미소 지었다.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제 아이들에게는 안정이 필요했고 회장님 댁에서의 일은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회장님. 백민호는 처음으로 김정희를 정말로 보게 되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지혜와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다음 날 백민호의 사무실에서 비상경영진 회의가 열렸다.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내부 고발자가 회사의 회계 부정에 관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민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그의 측근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회장님, 일부 정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 3년간 일부 프로젝트에서 회계 처리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회장님께서는 항상 결과만 확인하셨고 과정은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백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날 저녁 백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김정희가 조용히 문을 들였다. 회장님,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백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정희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정희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회장님. 당신은 어제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소. 로버트 윌슨이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김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소? 분명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김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제 인생의 일부가 담겨 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으니까요. 백민호는 그녀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라면 더 나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김정희의 눈에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제게는 안정과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민호는 놀랐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소? 15년 동안 매일 회장님의 표정을 봐왔으니까요. 오늘은 특히 더 무거워 보이십니다. 백민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요, 정희 씨. 이제야 그걸 알아차렸네요. 백민호는 잠시 침묵한 후 자신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실은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어. 내부 고발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내가 직접 지시한 일은 아니지만 경영자로서 책임을 피할 순 없겠지요. 김정희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왜 나를 돕고 싶으신가요? 난 당신을 항상 하인처럼 대했는데. 김정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 과정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백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정희 씨.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 김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에요. 백민호는 그녀의 조언을 깊이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항상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김정희의 지혜가 자신의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약속하겠습니다. 김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바른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백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약속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을 의향도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의 반응은 예상보다 호의적이었다. 백민호의 솔직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예상했던 대재앙은 발생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백민호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김정희를 서재로 불렀다. 정희 씨, 오늘 기자회견이 성공적이었어요. 당신의 조언 덕분입니다. 김정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옳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소. 단순한 가정부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비서이자 조언자로 일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김정희는 잠시 놀랐다. 회장님, 저는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비즈니스는 내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삶에 대한 지혜는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어. 지금 내게는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김정희는 깊이 생각했다. 제 손주들을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의 손주들 교육비도 제가 부담하고 싶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김정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제안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족할 정도요. 당신이 가진 재능과 지혜를 생각하면. 백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민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동료이자 친구니까요. 김정희는 처음으로 백민호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며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민호 씨. 몇 개월이 지난 후 백용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내부 조사 결과 몇몇 임원들의 회계 부정이 밝혀졌고 그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백민호는 처음으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회사의 문화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정희는 이제 백민호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었다.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되지 않았다. 백민호의 집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던 저택이 이제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김정희의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게 되었고 백민호는 그들을 자신의 손주처럼 아끼게 되었다. 어느 주말 백민호는 김정희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다. 그는 정원에서 바비큐를 직접 준비하며 즐거워했다. 민호 씨, 이렇게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김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백민호는 웃었다.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새롭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합니다. 김정희의 딸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정말 교수직을 다시 맡지 않으실 건가요? 서울대에서 다시 제안이 왔다면서요? 김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의미 있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백민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김정희에게서 비즈니스 전략이나 경영 이론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돈과 권력을 쫓으며 놓쳐버렸던 것들이었다. 저녁이 깊어가고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백민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김정희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 정희 씨? 백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김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 교수였을 때 저는 제 미래가 학문의 세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생활의 어려움이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민호는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달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십니까? 김정희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모든 경험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수직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백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정희 씨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배웠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정희 씨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김정희는 놀라서 상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백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희 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의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깊은 존중과 우정,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1년 후 백용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백민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 백준호가 새로운 CEO로 취임했다. 백민호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사회공헌 활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와 김정희는 함께 제2의 기회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년 여성들에게 재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정희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그녀의 경험과 통찰력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정희는 재단의 개소식에서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백민호는 그녀의 연설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김정희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말을 증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기업들이 후원에 참여했다. 특히 로버트 윌슨의 회사는 가장 큰 해외 파트너가 되었다. 윌슨은 김정희를 다시 만났을 때 미소를 지었다. 미스스 킴, 결국 당신의 재능은 세상을 위해 쓰이게 되었군요. 다만 제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말이죠.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윌슨 씨,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민호와 김정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나 친구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백민호의 아들 준호와 김정희의 딸 수진도 가까워져 두 가족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겨울 저녁, 백민호는 김정희에게 조용한 제안을 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만 했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적이 없잖아요. 김정희는 미소 지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유럽은 어떨까요? 당신이 항상 가보고 싶다고 했던 파리, 로마, 그리고 바르셀로나까지. 김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하지만 재단은 수진이가 잘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준호도 도울 거고 이제는 우리도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김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호 씨. 함께 떠나요. 그들의 유럽 여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백민호는 비즈니스를 위한 출장으로만 세계를 다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김정희와 함께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로마의 골목길을 산책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 그들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을 감상하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녁,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백민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 씨,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김정희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했는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요. 김정희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이것이 중요하죠. 백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희 씨,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레비노 씨,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백민호의 집 정원에서 열렸다. 김정희의 손주들이 꽃을 뿌리고 백준호가 아버지의 들러리를 섰다. 수지는 어머니의 옆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백민호와 김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당신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가치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소. 백민호가 속삭였다. 김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 백민호는 더 이상 권력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김정희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제2의 기회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었다. 김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종종 강연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인생은 결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5년 후 백민호와 김정희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의 절반은 서울에서, 나머지 절반은 제주도에서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백민호는 종종 과거를 생각했다. 내가 그날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던 그 회의만 생각해도. 그는 미소 지었다.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김정희도 웃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백민호는 김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정희 씨.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보물. 김정희는 그에게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인생의 파도는 그들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왔지만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 명예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었다. 해가 바다 위로 천천히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자 백민호와 김정희는 조용히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